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볼게요. 이게 129페이지고요. 이제는 관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체계적 접근을 통한 간호 생산성의 개념의 틀을 볼 때 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렇게 투입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산출이 되고 이거 이제 회환까지 될 건데 이 과정에 이제 관리, 우리로 치면 간호 관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간호 관리가 들어가서 기획,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게 이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관리 과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관리 과정은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해요. 그죠? 그 관리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이 관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129페이지에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관리에서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인사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관리 과정을 얘기할 때만 해도 조직 구성원, 직원의 복지, 이 직원의 역할, 사람이 중요한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된 건 여러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지 옛날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얘 그만두면 나가면 되고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빠져있자.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길리스로 들어가면 인사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3번 가시면 일반적인 관리 과정,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만들어지죠. 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말이 좀 바뀌어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각각 뜻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획은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개발합니다. 조직은요, 기획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앞에서 목표 달성, 이렇게 목표 짰잖아요. 결정했잖아요. 그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조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사는요,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조직 구성원이죠. 인적 자원을 계획, 확보, 활용, 유지, 보존, 보상, 개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뽑고, 교육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월급 주고, 이 사람 이직 방지하고, 이게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휘에는요, 말 그대로 이 조직 구성원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끄는 겁니다.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거고요. 마지막, 통제는 뭐냐면 수행된 업무 성과를 앞에서 내가 설정했던 목표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지? 우리 조직이 얼마나 달성했지? 그리고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수정하고 조치하는 것까지 통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관리면 앞에 간호를 붙이면 뭐가 돼요? 간호 관리가 되겠죠. 똑같아요. 간호 관리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그러니까 간호 업무에 있어서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30페이지 가시면 간호 관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간호관리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의 활용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과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7번 반괄호. 간호관리의 학문적 특성 나와 있는데요. 간호관리라는 학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타이틀 중심으로 알아두세요. 첫 번째, 통합적 성격을 가져요. 간호관리는요, 결국 이 조직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또 사람들을 다루잖아요. 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휘하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고 통제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이 연결돼요. 조직학, 경영학, 관리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간호학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간호관리니까 간호학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간 중심성입니다.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황 적합성, 문화와 가치, 생활 방식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성과 지향성이죠. 결국에는 간호조직의 목표 달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자,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타이틀 중심으로 알아놓으시고요. 8번에 간호관리 체계를 보시면요. 자, 길리스의 간호관리 체계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비슷해요. 우리가 이 저번 강의에서 봤었던 이 체계 모양하고 비슷한데요. 길리스는 얘를 조금 더 추가했죠, 지금. 이해가세요? 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리면 투입되는 게 있을 거고, 과정이 있을 거고, 산출되는 게 있겠죠. 근데 길리스는 간호관리 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해당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을 또 구체적으로 구분했어요. 자, 기획에는 뭐 들어가, 조직에는 뭐 들어가, 인사에는 뭐 들어가, 지휘에는 뭐 들어가, 통제에는 뭐 들어가, 이렇게. 이게 이 길리스 모형의 골자예요. 자, 기획에는 뭐 들어가요?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조직에는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인사에는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지휘에는 리더십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그리고 통제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가시면요. 단원이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자, 기획, 내용 쭉. 조직, 내용 쭉. 인사, 지휘, 통제. 결국엔 시험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오죠. 결국엔. 이 5단계만 제대로 하셔도요. 앞에 있는 우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간호 역사라든지 법적 의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셔도 결국엔 당장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투입과 산출 요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각각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31페이지 반가로 9번에 간호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는요 이제 이론적 발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 그러니까 관리잖아요, 관리. 관리 이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관리 과정인 거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론들이 있겠죠. 이 이론들이 옛날부터 점점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발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류도 여러 이 관점으로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옛날, 그 다음에 조금 덜 옛날,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관점에 의해서도 분류를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관점에 의한 분류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공장이 막 설립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장이 많은 물건을 찍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구조론적 관점.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 무조건 인간이 중요해. 인간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런 건 안 중요해. 인간론적 관점. 그리고 야, 둘 다 봐야지.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지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해 라고 보는 통합론적 관점. 또 반가로 3번 보시면요. 조직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프린트 제가 같이 첨부를 했거든요. 프린트 보시면 자, 이게 이 보충 프린트 1번이에요. 스코트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직과 인간에 대한 분류. 여러분 폐쇄, 개방, 합리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폐쇄냐 개방이냐를 결정하는 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환경의 영향, 환경과의 상호작용, 주고받음을
인정한다? 그럼 개방 조직이에요. 근데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복잡복잡 그 내부의 조직 내부만 중요해라고 한다면 폐쇄 체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뒤에 합리냐 자연이냐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은 합리적이야. 인간은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해. 인간은 일종의 계산적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 또는 인간은 심리적이고 인간은 욕구가 중요하고 인간은 나의 자아 성장이 중요하고 이런 걸 인정한다면 이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환경과의 관계, 뒤에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다. 폐쇄 체계는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고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폐쇄 자연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상당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 합리는 뭐예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합리적이다. 개방 자연은 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은 사회 심리적인 것들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여기에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선은 나올 수 있는 게 장점, 단점은 한번 확인해 보시되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폐쇄 합리체계에 해당되는 이론이 뭐야? 폐쇄 자연체계에 해당되는 이론이 뭐야?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갖고 왔으니까 요거는 달달달 보시기보다는 조금 참고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옛날 이론인 고전기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전기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최근에도 기출됐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지 지금은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전기든 신고전기든 현대기든 전부 다 지금은요 이 관리 이론을 짬뽕 시켜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배울까요? 옛날에 관리 이론이 이랬다는 걸 왜 배우는 거예요? 결국엔 옛날의 이론은 이랬어. 여기에 장점은 이거야. 그거 가져오고. 신고전기 이론이 이랬어. 이거의 장점은 이거야. 그거 가져오고. 현대 이론의 장점은 이거예요. 가져와서 장점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단점은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인 관리 이론을 도출하겠어가 이걸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고전기부터 보시죠. 자, 1번 반과로는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대표자 기억하셔야 돼요. 테일러. 이 사람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물건을 하나 찍어낼 때 몇 분 걸리지? 그리고 이 하나를 찍어낼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필요 없어. 다 빼고. 그러면 매뉴얼이 딱 만들어지겠죠. 이거 하면은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라는 최단 시간을 도출한 게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빨리 많이 이를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생산 방법의 체계적 관찰을 통해 쓸데없는 행동은 제거한다. 그래서 직무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 과학적 관리 특징은 별표. 분업 전문화의 원리에 입각한 직무 설계. 이거 뭐냐면 보니까 뭐가 제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냐면 너는 이것만 시키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IV만 해요. 그러면 죽어라 찌르고 다니는 거야. 그래 거기 엄청 익숙해지겠죠. 나중에 IV 도사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 빠르기만 보자면. 내가 간호 차팅도 하고 IV도 하고 IM도 하고 투약도 하고 드레싱 보조도 하고 하는 것보단 IM만 하고 다니고 차팅만 하고 IM만 하고 다니고 투약만 약만 주고 다니고 이게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빠른 걸로 치니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분업 전문화의 원리. 그 다음에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한 직무 표준화가 뭔데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쓸데없는 동작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선의 행동이 나와 라고 하는 거.
직무에 적합한 적정인의 선발과 훈련. 내가 매뉴얼을 짜보니까 이 업무에는 손이 빨라야 돼. 손이 빠른 사람만 채용해. 자, 이 업무에는 굉장히 정신적 노력을 많이 쏟아야 돼. 똑똑한 사람만 뽑아.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성과에 따른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합니다. 자, 테일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정도를 도달하면 내가 너 물건 10개를 만들면 기본급을 줄 거고, 그죠? 더 많이 만들면 거기다가 플러스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무서운 거 뭐냐면 10개가 안 되잖아. 그럼 감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너가 노력한 만큼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고전 이론이고 단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분업 전문은 아직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은 안 그러지만 조그만 병원에서는 아직도 펑셔널 해요. 차팅만, 액팅이 액팅만, 차지 액팅 나눠져 있는 거 분업 전문화 원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를 가도 매뉴얼은 다 있단 말이에요. 표준화죠. 또 병원에 따라 성과급제를 차용하는 병원도 있어요. 결국 보시면요. 이 고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도 굉장히 차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점은요. 오늘날 관리학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차별적 성과급제나 매뉴얼화를 가져와 왔다. 관습, 감정, 직관을 배제한 굉장히 과학적이죠, 여러분. 내가 다 분석했어. 이건 쓸데없는 행동이니까 제거하고 매뉴얼화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133페이지 계속 갑니다. 경험적 실무를 과학적 실무로 전환했다. 그 밑에 보시면 간호 업무 기준 지침서를 작성했다. 매뉴얼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능적 간호 전달 방법의 적용이 이거예요. 차지만, 액팅만 하는 거. 단점 볼까요?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욕구, 인간의 기분은 철저히 무시돼요. 인간을 기계화로 봤다.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없고 조직만 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인간성과 복제에는 관심이 없다. 생산성만을 강조한다. 2번 볼까요? 인간의 육체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무시된다. 비슷한 말이죠? 3번 볼게요.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일반적인 경영관리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다음에 4번 계획은 관리자가 하고요. 집행은 근로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와 집행이 분리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관리자가 그 업무를 안 해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자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실무자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무자가 이 계획에 포함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계획하고 실무자가 실행하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관리자 니네가 뭘 알아? 우리가 일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 자, 5번 조직마다 처한 조직 환경이 다른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 결국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환경의 외부 환경의 영향, 그거를 배제한다. 이거를 폐쇄적 환경, 폐쇄적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